자, 지금 TX3 프로의 조명만으로 제가 전시를 좀 비추면서 영상을 좀 녹화한 중입니다. 꽤 쓸만한 밝기죠. 기존 3에 비해선 확실히 생존적인 요소의 기능이 강화됐어요. 대표적인 게 지금 이런 자체 후레쉬 기능, 그 다음 전멸 기능도 굉장히 아까 보셨다시피 스트로브 같이 신호가 충분히 될 만합니다. 100m에서 충분히 보일 만해요. 그 다음 현장에서 지도를 즉시 다른 어떤 스마트폰이나 기기의 도움 없이 자체 내장된 시스템만 활용해서 길찾기 경로 설정이 가능하다는 거, 굉장히 큰 생존에 필요한 기능이죠. 그리고 GPS의 정확도가, 그 다음 신호를 잡아내는 강도가 개선됐습니다. 하지만 중간중간 튑니다. 여기 튀었죠. 여기 튀었어. 여기 튀었죠. 같은 위치에서 얘도 지금 튀었어요. 그죠? 방금 튀었어요. 얘가 보니까 한 3m, 3-4m, 그러니까 직선거리 3-4m 정도 튀는. 이건 앞으로 뭐 소프트웨어적으로 업그레이드 좀 필요한 부분이에요. 하지만 안 잡히는 곳, 3가 못 잡는 곳에서 얘는 잡아냅니다. 어차피 잡히는 곳에서는 편차가 좀 생기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극복하고 수긍할 만한 범위의 오차인데, 아예 안 잡히는 거랑 다른 거죠. 그런데 3가 못 잡는 그런 전파의 취약 지역에서 이 프로는 잡아냅니다. 얘는 잡아낸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상당한 어떤 기능의 개선적인 요소입니다. 제가 기대했던 프로라면 3보다 좀 더 GPS, GNSS 시스템의 수신율이 좀 좋았으면 좋겠다. 왜냐면 제가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기존 3가 안 잡혔던 그 포인트에서 이 프로 같은 경우에는 큰 오랜 시간 걸리지 않고 잡아냈죠. 그것도 신호 강도도 꽤 준수하게, 안테나 그 강도가 상당히 높은 편으로 나왔죠. 그리고 실제 기능이 작동됐습니다. 그런 것들은 실제 조난 상황에서 큰 변수를 만들어냅니다. 신호의 수신 능력이 확실히 뛰어나다. 대신 그걸 기록하는 부분에서는 뭔가 소프트웨어적인 좀 개선점이 보입니다. 근데 아예 안 되는 거랑 되는 거는 다른 거죠. 이건 됩니다. 그리고 충분히 개선이 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으로 개선이 업데이트를 통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더 나아질 거라 보고요. 그러니까 기본 베이스가 TX3지만 TX3에서 요건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들이 정말 실용적으로 다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게 아니고, 그리고 거기에 업그레이드된 기능에 충분히 수긍할 만한 그 정도의 금액의 상승이기 때문에 이것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수긍할 만하다. 그 정도 가격? 오케이. Why pay more? 이보다 더 좋은 뭔가 디자인과 조금 더 부드러운 어떤 반응 속도, 이런 제품들이 있겠죠. 근데 가격은 얘보다 훨씬 더 2배 이상 비쌉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이 정도면 충분해. 이 정도면 충분해. 딱 그 느낌이에요. Why pay more? 좀 엄청 춥네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TX3 프로가 충분히 TX3의 업그레이드 버전인가? 전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핵심적인 기능들이 전부 다 업그레이드가 확실히 됐고, 그게 다 기능적입니다. 형식적인 눈가림이 아니고 실제 상황에서 적용하더라도 충분히 그 기능을 활용해서 안전한 곳으로 탈출,
또는 전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눈이 돼주고 길잡이가 돼주는 것에 있어서는 분명히 의미 있는 업그레이드다. 그래요. 사실 솔직히 제가 이 광고를 받지 않더라도 저는 그 전부터 TX2와 TX3를 썼습니다. 충분히 만족했어요. TX3로도 만족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요런 거는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분명하게 개선됐습니다. 기능적으로 개선됐어요. 그리고 이 이상은 더 필요 없어요. 사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Why pay more? 이 정도면 충분해. 더 이상 뭐 비싼 거 필요 없어. 이 정도도 충분히 내가 활용하는 어떤 상황들, 대응하는 상황들, 또는 필요한 기능들이 요구되는 성능, 이 정도면 충분해. Why pay more? 자, 그럼 제가 대표적으로 체감했던 기능 개선된 부분, 이거를 그러니까 생존 측면에서 다른 어떤 뭐 야외 활동하는 또는 운동하시는 분들과 다르게 이 생존의 관점에서 체감했던 대표적 기능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지도를 이렇게 스마트폰에서 먼저 전용 앱을 통해서 설정한 후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내가 여행하는 국가에 대한 지도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위치를 지정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그대로 이제 시계로 전송이 됩니다. 기존 TX3도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지도를 전송해줘서 시계 자체에서 지도를 구현하는 게 있습니다. 문제는 구현만 될 뿐이지 직접 작동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거기서 뭐 핀포인트 위치를 지정한다거나 경로를 설정한다거나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그런데 TX3 프로가 되면서 바로 이 기능이 반영되고 또 그것이 실제 현장에서도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쓸 수 있게끔 아주 잘 구현을 해놨습니다. 자, 비가 상당히 많이 오는 상태에서도 손가락으로 터치하는 게 어렵지 않아. 그리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전환할 때 터치가 잘 됩니다. 거의 손가락의 반 정도만 하더라도 터치가 괜찮아요. 그래서 물에 젖은 상황에서도 손가락에 의한 터치 반응은 전보다 확실히 개선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2.7 kilometers) average speed 0.69 kilometers per hour. Workout duration 23 minutes and 32 seconds. Total ascent was 정보 차이가 좀 있어요. 42 보면 meters. 얘는 스피커 달려서 지금 이렇게 스피커로 정보를 읽어줍니다. 또 그다음 또 기존 제품과 차이 중에 하나죠. 이렇게 해서 스피커와 마이크가 동시에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전화 통화도 가능한 기능이 있습니다만 전 전화 통화를 쓰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보여드리지 않지만 이렇게 스피커가 있어서 음악을 들을 수도 있고 지금 전 정보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가 만약 트랙백을 눌렀어야 되는데 그냥 종료를 시켜버렸어요. 그럴 수가 있잖아요. 뭐 잘못 내가 선택을 해서. 원래는 중지시켜 놓고 기능 중에, 그죠? 이거 원래, 이렇게 해서, 탐지 설정에서, 되돌아가 이 트랙백이 나와야 되는데, 트랙백이 지금 없죠. 왜냐면 경로가, 아까, 그냥 종료를 해버렸단 말이야. 원래는 중지 상태에서 트랙백을 가야 되는데, 그럼 얘 같은 경우 이제 난감한 거죠. 만약에 스마트폰, 이거 연결된 스마트폰이 이미 배터리가 나가버렸다. 그럼 순수 시계에 의존해서 내가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이 자체 기능이 얘는 지도 기능에서 그걸 당겨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자, 볼게요. 이제 기능에서 어디로 가냐면 지도로 가야 됩니다. 지도로 가서, 내 현재 위치. 오케이. 전혀 지금 잡아냈죠? 자, 여기에서 이제 찾아내야 됩니다. 내가 그래서
현재 여기죠. 여기로 가고 싶다. 여기로 여기가 길이 있는 것 같아. 여기로 가는 경로를 내가 만들고 싶다. 안 됩니다. 그냥 볼 수는 있는데, 지도를 볼 수 있는데 여기로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경로를 생성하지 못해요. 반드시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거기에서 경로를 만들어서 여기로 넘겨주거나 그렇게 해야만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독자적이지 않아요. 하지만 이 프로 같은 경우에는 또 가장 큰 기능적 차이가 뭐냐면, 자 보세요. 나는 경로가 지금 저장을 내가 실수 안 했거나 아니면 아까 종료를 잘못해가지고 어디에 경로가 저장돼가지고 불러온지 잘 모르겠다. 기능을 잘 모르겠다. 그래도 얘 같은 경우는 잘 보세요. 그래도 여기에 지금 길이 있죠. 난 여기로 가고 싶어. 꾹 누르면 네요. 딱 누르면 지금 뭐가 뜹니까? 지금 핀셋이 시작되면서 좌표가 나옵니다. 그죠? 난 아니야. 여기가 아니고 여기 대로변으로 안내해줘. 오케이, 여기로 안내해줘. 여기 다시 됩니다. 핀셋이 옮겨와요. 그리고 이게 확대 축소가 됩니다. 손으로 지도가 확대 축소가 돼요. 좀 디테일하게 내가 누르고 싶다. 확대해가지고 다시 찍어줍니다. 얘는 그게 안 됩니다. 확대 축소는 되는데, 확대 축소는 됩니다. 근데 반응이 좀 느리죠. 지도도 처리 속도 느리지만 거기에 이 핀포인트를 만들 수도 없고 경로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자, 가장 큰 차이가, 이게 바로 생존에서 중요한, 어떻게 보면 현장의 즉흥적인 이 경로, 아니면 내가 확실히 알 수 있고 찾을 수 있는 그 지형지물, 아니면 그 위치, 도로를 내가 바탕으로 되돌아간 길을 만드는 저 경로 생성되는 그 기능이 바로 T-Rex3에서 또 다른 중요한 생존 포인트입니다. 이 제품의 특징이에요. 자, 보면 아까 제가 여기로 내가 가고 싶다. 지금 길을 잊어버린 것 같아. 만들어 놓은 경로도 없어. 트랙도 지워졌거나 내가 그걸 되도록 불려오는 방법도 모르겠어. 스마트폰이 죽어버렸어. 이걸로만 단독 시기로만 찾아가야 돼. 그러면 T-Rex3가 강력한 기능이 됩니다. 자, 보면 제가 여기로 핀포인트를 딱 했을 때 지금 좌표가 뜨죠. 좌표 뜹니다. 이걸 딱 누르면, 화살표 딱 누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 경로에 대한 부분이 직선 경로가 있고요. 그러면 아까 지금 현 위치에서 바로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바로 여기 있는 도로로 직선 경로가 나옵니다. 그러면 뭐 이 직선 경로 참고해서 현장의 어떤 경로, 지형지물 뭐 활용해가지고, 아니면 그 최대한 그 지형지물에서 길과 같은 잘 갈 수 있는 거 찾아갈 수도 있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경로 탐색 기능이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가는 과정 중에 인지될 만한 이런 길들이 있으면 그 길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좀 안전하게 경로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지금은 런닝이 아니고 걷기죠. 등산 상황에서 저기로 나 내려가야 되니까 이 지점으로, 이 지점 갈 거니까 직선은 그냥 쭉 지어지는, 일직선은 어떤 지도상 그냥 직선 일직선 쭉 긋듯이 지형 다 무시하고 직선 거리를 측정하듯이 그냥 쭉 그어진 경로고, 그건 좀 위험할 수 있고, 최대한 내가 길을 활용하고 싶다 하면 지금 이렇게 경로 설정을 하게 되면 자기가 최대한 지도상에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경로를 이렇게 생성해서 표시해 줍니다. 나 이제 요거를 보고 가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난 여기에서 이렇게 따라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 도로를 가게 되는 거죠. 물론 이게 그 지도가 너무 디테일하지 않다 보니까 일부는 조금 꼬이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럴 땐 또 다시 또 해보는 거예요. 다시 뭔가 좀 이상하다. 다시 경로 탐색, 걷기. 그럼 아까보다 조금 더 경로가 달라졌죠. 이렇게 즉흥적으로 좀 더 좋은 경로를 내가 지금처럼 지도에서 기능으로 핀포인트 하고 난 후에 이렇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뭐 하냐면 꼭 가는 거, 이걸로 안내해줘. 이해되시죠? 이게 생존 기능에서 정말 중요한 T-Rex3 프로의 어떻게 보면 가장 차별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직접 시계만으로 현장에서 Start 경로 workout. 생성하고 탈출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걸로 제가 화장실도 휴게소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럼 내가 지금 그 생성되는 도로 경로에서 많이 벗어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이고. You are off route. 자, 이게
실제 도로라고 인식하고 있는 이 TX3 프로에서 인식하고 있는 그 도로에서 지금 66m 떨어져 있다는 얘기. 여기로 빨리 돌아가라는 얘기. 일단 여기로 돌아가면 아까 자기가 표시했던 그 경로와 일치를 시켜주겠다는 겁니다. 보시면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이동해 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저기 아까 표시했던 임의로 생성했던 그 포인트로 안내 주겠다는 겁니다. 왜? 여기는 길이 없으니까, 지도상으로 자기가 분석을 해봐도 길이 없으니까. 그럼 저는 지금 여기에서 여기로 일단 이동을 해야 됩니다. 자, 이동해 봅시다.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길을 잊어버렸을 때, 위치를 모를 때 최대한 가까운 안전지도로 갈 수 있는 길을 TX3 자체에 내장된 지도와 이 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지금 찾아가는 게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 거야.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 이쪽 가면 낭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이 지형을 보고 저기 이 방향 시계가 안내는 저기 1차적인 도로상으로 갈 수 있도록 이 랜턴을 이용해서, 후레쉬를 이용해서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 이 후레쉬가 없으면, 이 내장 후레쉬가 없으면 이제 가다가 떨어져 죽는 거예요. 이거 모르고. 그래서 생존 기능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이 내비게이션 기능, 현장에서 즉흥적 내비게이션 설정, 그다음 이 어두운 상황에서 위험한 지형을 피할 수 있는 눈이 되어주는 후레쉬 기능이 있는 거. 이거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TX3보다 돈을 좀 더 주고도 이 기능 때문이라도 TX3 프로를 사는 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자, 물론 길을 잃었을 때 TX3, 그 다음 TX 프로도 마찬가지 트랙백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있다면 내가 왔던 길로 제대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경로를 저장하지 않았다면, 내가 실수로 시작 버튼 누르지 않았다면 TX3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갈 수가 없는 거죠. 큰 변수를 만들어냅니다. 이 후레쉬와 현장에서 이 경로 설정에서 경로를 만들어내서 찾아가는 기능. 최대한 그죠? 여기 언급된 길을 가기 위해서 이렇게 직선거리 가면 위험하니까, 그죠? 이렇게 가긴 해야 되는데, 저 방향으로 가면 내가 사는 길인데, 일단 여기는 낭떨어지니까 You are off route. 저희 편차 계속 안내해 줍니다. 자, 지금 제가 헤드랜턴도 지금 안 켜고 가는 거예요. 이 헤드랜턴 지금 계속 다 끈 상태입니다. 순수 이 자체 내장 후레쉬를 이용해서 지금 찾아갑니다. 자, 일단은 안전지대까지 일단 내려가 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아직 너무 후레쉬 없었으면 아마 진짜 조난 상황, 낙상 사고로 그냥 옆에 길이 있어도, 도로가 있어도 가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여기서 저천증 죽을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방향 한번 체크해 보십니다. 자, 오케이. 이제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갑니다. 최대한 경로를 생성해준 그 포인트까지 갈 수 있는 안전한 위치를 이 내장된 후레쉬로 파악을 해가면서 이렇게 오차를 계속 줄여주는 거죠. 그러면 생존 확률이 계속 높아진 겁니다. 이 시기가 있으면 최소한 우리나라에서 배터리도 없고 스마트폰도 죽고 헤드랜턴도 없다 하더라도 순수 시계만으로 내가 왔던 길 찾아내거나 아니면 새로운 안전한 경로를 만들어서 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그 큰 변수를 만들어주는 시계가 바로 지금 이 TX3 프로 기능이에요. 이쪽으로 가면 사는 길이 나옵니다. 지도에서 인지하고 있는. 조금 개선시켜줄 부분은 뭐냐면, 역시 지도의 디테일 부분을 좀 더 개선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의 어떤 GPS 반응이나 이런 것들은 사용하는데 큰 문제나 어려움이 없습니다. 큰 어려움이 없어요. 이 정도의 반응으로도 충분히 실제 조난 상황에서 위치를 파악하고 이동하는데 가이드가 돼주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TX3 정도도 충분히 하긴 해요. 하지만 지도에 좀 디테일이 좀 높여진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업그레이드 될 상황이기도 하겠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기계적인 어떤 업그레이드가 없고 지도만 업그레이드만 되더라도 한 4, 5년 쓰는데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특히 TX3 같은 경우는 배터리가 진짜 괴물입니다. 얘 지금 쓴지 1년도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짱짱해요. 얘보다 더 오래 갑니다. 얘보다 더 오래 가요. 그러니까 TX3는 확실히 배터리 부분에서는 인정해 줍니다. 다만 프로로 가면서 배터리는 소모가 좀 빨라졌다. 소모가 좀 빨라진 거는 체감이 된다. 프레쉬는 쓸만합니다. The waypoint. 오케이, 지금 이제 안전 지역으로 지금 도착한 것 같아요. 웨이포인트. 오케이, 지금 요 범주 오차 범위 내에 거의 가까워졌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오케이. 그런 안내를 진동과 소리, 그 다음 마이크, 그 스피커에서 음성으로도 안내해 줍니다. 그다음 특히 내가 지정한 경로를 벗어났을 때 내가 이 알람을 주는 오차 범위를 설정할 수 있어요. 뭐 25m, 뭐 30m, 40m. 그러면 그 범위가 벗어나면 알람을 줍니다. 이렇게. 자, 이거 순수 시계 LED로만 지도도 보면서 앞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장점이죠. 이렇게 손목에 이렇게 차고 기동하는 것보다 이렇게 풀어가지고 이렇게 쓴다 그러면 앞도 확인하고 바로 지도 확인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쓴다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어째 TX3 9버전이 야간에서 시인성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지도의 시인성이 더 나은 것 같아요. 둘 다 밝은 태양 아래에서 봤을 때 색감 차이가 확실히 있습니다. 3000니트가 좀 더 밝은 느낌이고 얘는 약간 좀 차분한 느낌이에요. 야간에는 제 개인적으로는 기존 TX3가 더 시인성이 좋은 것 같아요. 색감도 그렇고. 자, 오케이, 확인하면서도 갑니다. 장애물들, 발 앞에 있는 돌뿌리들 충분히 확인하면서 좀 더 멀리 있는 것도 이렇게 이 정도 지형 확인하면서 진짜 생존 미니멀 후레쉬 정도 역할을 하면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또 내비게이션도 제공해 줍니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가야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가면 진입됩니다. 저쪽으로 가야 돼. 저기. 실제 여기 길은 이렇게 우회해서 돌아가는데, 그죠? 거의 내가 귀엽더라도 이 정도는 조심조심해서 갈만 하단 말입니다. 이 정도 디테일 정도도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조난 상황에서 길을 아니면 내가 되돌아가는 포인트를 딱 지정해 놓고 찾아갈 만 합니다. 제가 2, 3를 써봤죠. 그러면서 프로를 지금 쓰고 있는데 2 때는 아예 이것이 그냥 지도 없이 손으로만 했기 때문에 조금 파악하기 어렵지만 3부터 이 지도가 파악됐고 지도가 반영됐죠. 그 다음 프로부터 아예 애초 독립적으로 시계 자체로만으로도 지금 경로 생성과 지도 활용이 가능하게 바뀌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큰 발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업그레이드긴 하지만 의미 있는 업그레이드다. 실전성이 더 강화된 그런 업그레이드다. 지금 계속 시계로만 지금 비추고 가고 있어요. 자, 오케이, 지금 We're back on track. 세고 들어가라고? Please keep going. 어디야? 조금만 더 가면 되죠. 그러니까 지금 저 트랙 빨간 저기 경로로 빨리 진입하라는 얘기입니다. 다 왔으니까 벗어나지 말고. 오케이, 이 상태로 그대로 가봅시다. 앞에 발 조심해야겠어.
충분히 발 앞에 있는 장애물, 앞에 있는 지형 파악이 가능할 정도의 밝기야. 자, 오케이. 여기 왔어. 자, 보이시죠? 지금 이제 진입된 거죠. 이렇게 지도 정치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 지도 정치가 됐어요. 파란색은 내가 지금 걸어온 길이고, 지금 빨간색이 내가 진입해야 될 이 TX3가 만들어진 안전한 경로라고 생각돼요. 목표 지점까지 가는 안전한 경로인 거예요. 여기가. 자, 갑시다. 이제 진입했습니다. 이것만 따라가면 사는 거예요. 이제 야간이 완전히 지형이 파악이 안 돼 가지고 혼란이 오더라도 이 TX3 자체 내장된 지도 기능, 그 다음 그 안에서 핀포인트 기능, 그 다음 경로 생성 기능, 이것만 잘 활용하면 안전하게 살아 돌아올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하산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전환 상황에서 길잡이가 돼줍니다. 확실히 그런 부분에서 기존 TX3보다는 혁신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큰 차이와 큰 변수를 만들 수 있어요, 이 기능이. 두 번째는 시계 자체에 내장된 후레쉬 기능입니다. 이것은 생존 상황에서 상당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생존 도구의 역할을 해주는 거죠. 특히 밤에 눈이 되어주기 때문에 낙상사고 예방뿐만 아니라 내가 필요한 물품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EDC로서 작은 후레쉬를 챙겨 다니듯이 그 역할을 충분히 대신할 만큼 실용성이 있어요. 총 4단계의 밝기 조절, 그 다음 레드라이트가 있고요. 그 다음 전멸 기능과 SOS 기능이 각 밝기별로 적용이 됩니다. 너무 이렇게 자잘하게 빛이 필요할 때 뭐 랜턴 찾고 후레쉬 찾고 필요 없이 그냥 내가 늘 차고 있는 액세서리잖아요, 이 시계가. 시계 찬 상태에서 바로 그냥 켜서 물건을 넣고 빼고 할 수 있다는 거. 와, 이게 그러니까 거의 생존 EDC가 되는 거죠. 자, 지금 시계에서 반짝반짝하는 저 LED 신호, 여기 10m 정도 범위에서 자, 꺼보고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시인성이 좋습니다. 특히 야간에 좀 아주 어두운 숲속에서는 지금 이 동영상으로 보이는 것 다르게 더 시인성이 좋습니다. 볼까? 좀이 아주 강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카메라의 어떤 그 영상의 한계로 저 전멸이 잘 안 느껴지는데 상당히 뚜렷하고 확실하게 파악이 됩니다. 다치지 않게 켜야 되겠다. 너무 위험해. 이것은 후레쉬 없으면 사고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조 배터리 안 갖고 왔고, 스마트폰 후레쉬를 쓰다가 배터리 떨어져 버리고, 그 다음 헤드랜턴 안 챙겨갖고 나면 배터리 떨어지면 최악의 경우 바로 이 TX3 이 프로의 이 랜턴이, 내장 랜턴이 여러분들의 생명 신호가 돼줍니다. 그 다음 그 아주 확실한 이 발압 최소한 이 근방에 시야 확보하는 그런 랜턴 역할을 해줘요. 비상 랜턴. 갑시다. 자, 여기서 지금 랜턴 중에 가장 낮은 거 한번 켜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지금 가장 낮은 거예요. 자, 가장 낮은 게 이 정도 밝기. 좀 흐릿흐릿하지만 그래도 10m까지는 아니고 5m 범위까지는 흐릿하게 보이는 정도. 발압 정도 1, 2m는 어느 정도 육안으로 확실히 체크할 수 있는 정도.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제가 후레쉬, 비상 후레쉬를 갖고 다니는 백업용 더블A 건전지, 이거 오라이트의 i5R EOS 제품인데, 잡으세요. 이거 최저 밝기
이거 최대 밝기. 이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최저 밝기로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그죠? 헤드랜턴의 최저 밝기보다는 조금 더 밝은 느낌이에요. 자, 이번에는 TX3 프로의 이 내장된 프레쉬 기능으로 밝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전멸 기능이고요. 왼쪽 상단 길게 누르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1단이에요. 1단은 그래도 헤드랜턴의 가장 덜 밝았던 가장 약한 밝기보다 조금 더 어둡습니다. 지금 가장 낮은 단계 TX 3 프로 기준입니다. 가장 낮은 단계 1단계예요. 자, 2단계 올라봅시다. 아이고 2단계. 자, 2단계가 헤드랜턴 가장 낮았던 밝기 걔보다 조금 더 밝습니다. 육안상 제 체감상 그래요. 정확하다고 표현할 수 없지만 체감상 제가 같은 거리를 비춰봤을 때 2단계가 아까 헤드랜턴의 가장 낮았던 것보다 조금 더 밝아요. 자, 3단계 가봅시다. 3단계 확실히 더 밝습니다. 좀 더 멀리까지 확실히 비춰진 게 느껴집니다. 발 앞에는 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상당히 훤하다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밝기가 보세요. 이 각도가 꽤 넓어요. 꽤 넓습니다. 사람이 시야각보다 조금 좁지만 거의 시야각에 가깝게끔 좁지 않고 넓게 이 조사가 됩니다. 그리고 상당히 꽤 멀게 조사돼요. 저 앞까지 10m. 자, 3단 봅시다. 제일 밝은 4단. 자, 4단. 이 4단입니다. 큰 차이가 없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좀 더 밝아진 느낌이 있어요. 충분히 전환 상황에서 이동할 때 내 이 가는 방향의 지형 파악뿐만 아니라 장애물도 파악하기에 큰 부족함이 없어요. 이 정도면 지금 순수 시계에서 나온 겁니다. 4단 기준. 그죠?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발 앞에 있는 위험 요소는 체크가 가능합니다. 시각도 충분히 넓어요. 내가 보는 시야각과 조금 좁지만 그래도 내가 초점이 어느 정도 맞춰진 시야각엔 거의 다 이 밝기 안에 들어옵니다. 실용적이에요. 충분히 실용적이에요. 이게 생존 기능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 랜턴의 어떤 기능인데 그게 잘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내가 상황에 맞게끔 배터리 상황에 맞게끔 4단으로 그다음 암종이 필요하면 통상 이게 레드 랜턴 쓰죠. 전환 상황에서 암종까지 필요 없겠지만 그래도 텐트 내부에서 물건 착각할 때 배터리를 최소화하면서 그다음 눈이 그렇게 부시지 않게끔 만들면서 할 수 있는 이 레드 LED도 충분히 보시다시피 금방 비추고 확인하고 물건 찾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차이가 느껴지죠? 1단, 2단, 3단, 4단. 단위가 300 뭐예요? 자, 다시 모르겠어. 300 하여튼 뭐라고 써있는데 비상용 백업 프레쉬 이거 3000짜리 C타입 충전기 지금 아직도 계속 쓰고 있어요. 배터리 오래 갑니다. 3000짜리지만 자, 보세요. 얘랑 큰 차이가 없어요. 둘 다 같이 있는 상태로 꺼보겠습니다. 얘 꺼볼게요. 자, 이거 켜고 얘를 꺼보겠습니다. 비슷하죠? 비슷해요. 조사되는 거리랑 거의 비슷합니다. 다시 해볼까요? 얘를 끄고 4단 가장 밝은 거 가장 밝은 거 비슷하죠? 충분히 요런 기본적인 비상용
라이트의 가장 낮은 루멘 정도의 밝기에 대응되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좀 더 넓게 일반 비상용 플래시에 비해서 좀 더 넓은 조사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빛의 확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멀리에도 보입니다. 자, 이거 돌려볼게요. 안 보이죠? 얘 같은 경우 좁아요. 좁잖아요. 좁죠? 똑같은 위치로 얘를 갖다 놓겠습니다. 얘는 좀 더 넓어요. 그죠? 좀 더 넓어요. 그래서 충분히 생존 상황에 사용될 만한 기능이 잘 반영된 프레시다. 그리고 이 프레시 안에는 SOS 기능이 있습니다. SOS 있죠? 여기 요거 누르면 이렇게 SOS 신호가 옵니다. 충분히 신호가 되죠. 단순 일정 전멸이 아니고 이건 아예 애초 SOS 신호가 전멸됩니다. 그 다음 밝기 조절도 됩니다. 이 라이트의 밝기를 버튼을 이용해서 조절할 수 있어요. 총 4단 밝기, 그 다음 빨간색 LED로도 내가 SOS 신호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조난상에서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겠죠. 이렇게 하면 스마트폰의 배터리도 지켜내고, 그다음 헤드랜턴 있으면 헤드랜턴 배터리도 지켜내면서 시계만 이용해서 신호를 쓰고, 또 워낙 배터리가 이게 내장 배터리 용량이 작기 때문에 보조 배터리 있으면 빠르게 다시 충전시켜 버리면 기능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큰 용량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금방 충전된단 말이죠. 고속 충전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빠르게 충전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00% 충전 상태에서 얼마만큼 오래 버티는지 4단계 가장 밝은 상태로 켜놓으니까 한 2번 테스트에서 한 7시간 정도, 그 정도 되면 완전 방전됩니다. 그러니까 100%에서 4단계 가장 밝은 밝기로 7시간이면 방전됩니다. 길면 길다고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EDC 라이트에 비해서는 지속성은 좀 떨어지는 편이죠. TX3에서 TX3 프로로 가면서 소재가 바뀌었습니다. 외장 베젤이 티타늄 그레이드 5로 바뀌었고요. 터치 스크린의 유리가 고릴라 글라스에서 사파이어 글라스로 바뀌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분명한 TX3의 정체성을 반영하는데 좀 상징적인 요소는 있습니다. 근데 시각적으로는 크게 구분은 잘 안 됩니다. 색상도 비슷하고, 또 유리는 직접 스크래치를 낼 수 있는 도구로 아니면 그런 돌 같은 걸로 때려보지 않는 이상 뭔지 잘 못 느낍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소재 변경에 따라서 제가 볼 때 이 다이빙 기능을 추가를 하면서 어떤 다이빙 시계가 대표적으로 가지는 소재가 이 티타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아이덴티티를 조금 어필하고 싶지 않았나. 물론 티타늄을 적용함을 통해 가지고 무게를 더 가볍게 만드는 장점도 있고, 그다음 강도를 높여주는 그런 장점도 있죠. 그래서 아마 사파이어 글래스를 적용해서 스크래치의 감을 적용시킴에 따른 무게 증가. 왜냐하면 골라 글래스보다 사파이어 글래스가 더 무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증가된 무게를 티타늄 베젤을 적용해 가지고 또 감소시키는 그런 어떤 조합을 만들지 않았나. 기능적이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그다음 좀 더 경량을 추구를 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스펙상으로는 기존 TX3의 스테인리스 재질 68g 정도에서 이제 티타늄 재질 52g 스펙상 한 16g 정도를 어떻게 보면 무게 감소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가 시계줄을 똑같은 소재, 색상만 다른 똑같은 소재의 시계줄로 바꿔보니까 무게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TX3를 뭐 착용하더라도 저는 무게에 대한 부담이 없었어요. 근데 16g 정도를 더 스펙상 감소된 지금 TX 프로 이 제품을 착용하더라도 사실 체감상에 뭐 불편함이라든가 개선사항 같은 것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스펙상 무게가 줄어든 거지만 체감상으로는 그렇게 확연한 차이는 느껴지지 않더라. 그러니까 이 스펙상 무게에 너무 얽매이지 않아도 됩니다. 아, 그냥 소재가 고급스러워졌구나, 좋아졌구나. 분명하게 성능상으로는 각 그 소재들은 기존 스테인리스나 아니면 골라 글라스에 비해서 더 고급지고 실제로 더 고급 소재고 더 고기능적입니다. 자, 이 시계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기존 3보다 이 그 유리가 사파이어 글래스로 바뀌었습니다. 뭐냐면 긁힘에 강합니다. 강도는 골라 글라스보다는 떨어집니다. 근데 긁힘에는 사파이어 글라스가 더 뛰어나죠. 거의 뭐 다이아몬드 다음으로 경도가 높으니까. 강도와 경도의 개념 다르죠. 강도는 골라 글라스가 높다. 그러니까 내구성은 좋은 편인데 긁힘엔 약하죠. 하지만 사파이어 글라스 같은 경우에는 강도도 뭐 나쁘지 않은데 특히 긁힘에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전 버전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봅시다. 돌이 떨어졌어요. 돌 찍힌 부분 보이죠? 자, 그런데 테두리는 또 강도가 높은 티타늄 여기 적용됐고, 그 다음 유리자신 긁힘에 강한 사파이어 글라스가 적용되다 보니까 보시면 스크래치가 안 보입니다. 유리가 지금 여기 이렇게 돌이 이렇게 떨어졌어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 깨끗하죠. 이게 만약에 TX3 같은 경우는 긁힘이 생겼을 거라고요. 네, 긁힘이 없습니다. 아주 강합니다. 보이죠? 자, 이 테두리에 티타늄이 지금 뻗길 정도입니다. 그런데 유리는 깨끗합니다. 기능적으로도 고장이 없어요. 위에서 떨어뜨린 것보다 이게 더 직격이죠. 더 직접적인 충격과 타격인데 불구하고 보다시피 minutes and workout paused. Workout resumed. 전혀 작동 문제라든가 스크래치한 부분이 보이지 않습니다. 테두리만 지금 베젤 부분에 티타늄만 스크래치 나거나 일부 좀 패였어요. 그 정도 충격으로 돌 때려서 또 긁었는데 불구하고 뛰어난 사파이어 글라스의 그 스크래치 방지 기능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프로로 가면서 어떤 소프트웨어적으로 좀 보강된 부분이 바로 운동 기능 중에 이 레크레이션 다이빙 기능입니다. 통상적으로 레크레이션 다이빙이라고 그러면 이제 스쿠버 다이빙 그 수준 중에 이거 더 펀 다이빙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최대 수심 한 40m 범위 정도를 허용하는 그 수심 내에서 이제 즐기는 거죠. 그래서 이 시계가 최대 제공하는 그 다이빙 정보는 45m로 딱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레크레이션 다이빙의 한계, 이 수심이 40m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 약간 여유를 좀 더 준 거죠. 그래서 통상 우리가 오픈 워터 자격증을 따게 되면 한 18m 정도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인 어드밴스 정도 가면 40m 정도. 그래서 통상적으로
스쿠버 다이빙 자격증을 발급하는 뭐 협회라든가 그 뭐 단체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통상 우리가 레크레이션 다이빙이라 부르는 그 정도 수심은 한 40m 정도이기 때문에 이 시기가 제공하는 45m까지의 다양한 다이빙 정보는 상당히 유효한 거죠.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이 오픈워터나 어드밴스 과정에서 계속 강조된 게 뭐냐면 이 감압에 대한 부분입니다. 잠수병 이거에 대한 부분에 어떤 안전 한계 수치를 계산해 주는 것이 다이빙 컴퓨터인데 그 다이빙 컴퓨터의 기능이 바로 이번에 프로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중 활동의 안정성을 확보해 주는 업그레이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다이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전문적으로 하신 분이 아니라 하더라도 안전을 위해서 다이빙 컴퓨터가 필요한데 굳이 다이빙 컴퓨터를 따로 구입하지 않더라도 TLX3 프로가 제공하는 이 소프트웨어적인 기능 안에 바로 NDL이라고 하는 자동 감압 계산이 제공되기 때문에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안전한 다이빙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레크레이션 이 다이빙만 선택하면 미리 세팅되어 있는 값으로 안전하게 다이빙을 즐길 수 있고요. 이게 민물이냐 아니면 해수냐 밀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수심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정보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 수체 유용 그러니까 뭐 해수 민물 선택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고 기본적으로 이 NDA를 계산하는 다이빙 컴퓨터의 기능이 아예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손댈 필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세팅 값으로 그냥 즐기시면 여러분들한테 이 수심에 따른 여러분의 무감압 한계 시간에 대한 알람을 제공해 줍니다. 이게 굉장히 큰 어떤 차이죠. 그리고 이 가스의 종류를 선택하게끔도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건 따로 이게 스페셜티라고 해서 전문 교육을 따로 받아야 되는데 이게 나이트록스 그러니까 산소와 질소의 혼합 기체를 사용하는 다이빙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아까처럼 내가 세팅 값을 정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안전 정지 시간도 내가 좀 보수적으로 책정할 수도 있고 특히 이런 어떤 전체적인 다이빙에 대한 감압을 보수적으로 평가할 것인가 좀 공격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뭐 일반적인 레크레이션 할 것인가 이렇게 디테일을 선택하면 여기에 감압에 대한 부분의 정보 아니면 계산을 되게 보수적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타이트하게 할 수도 있고 요거도 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레크레이션 다이버는 아까 고급 정보에서 그냥 무조건 최고 높은 보수 레벨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통상 이거 NDL을 뭐 무감압 한계 시간이라고 하지만 한 18m 이거 오픈워터에서는 통상 우리가 한 50분 정도를 무감압 즉 굳이 중간에 안전 정지를 하지 않더라도 대기하지 않고 5m 정도 수심에서 대기하지 않더라도 바로 올라올 수 있는 그 정도 우리가 무감압 한계 시간을 오픈워터 기준으로 한 50분 정도 그 다음 수심에 따라서 점점 이 시간은 짧아집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그 수심에만 있는 게 아니죠. 움직이다 보면 5m 갔다가 20m 때론 모르게 30m 갔다 조류에 휩쓸려서 또 수심에 급변하는 어떤 상황을 맞을 수도 있고 어떤 뭐 해양 식물 아니면 동물 따라가다 보면 또 본인의 이 수심 유지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 일정한 깊이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초보자들 또 레크레이션 다이빙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다이빙 컴퓨터 안전을 위해서 있으면 좋습니다. 그 기능이 이번 TLX 프로 3에서 반영이 되어 있고 그 다음 거기에 따라서 안전정지에 대한 내가 또 세팅을 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5m에 세팅되어 있는데 그때 대기한 시간이라든가 안전정지에 대한 어떤 알람에 대한 부분을 내가 세팅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고 그 다음 거기 다이빙 컴퓨터가 같이 이 공기통에 산소와 이제 질소의 조합이 있습니다. 그 조합 나이트록스라고 하는데 그 비율도 미리 세팅할 수 있게끔 그렇게 디테일하게 입력할 수 있도록 또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다이빙 컴퓨터 못지않은 주먹만한 다이빙 컴퓨터의 기능이 거의 지금도 작은 아웃도어 다목적 워치 안에도 들어가 있는 그런 기술적 진보를 볼 수 있다.
그래서 레크레이션 다이빙 전문 다이버가 아니고 레크레이션 다이버라면 이 정도도 충분해. Why pay more? 굳이 따로 비싼 다이빙 컴퓨터 살 필요 없이 이거 하나로 레저 다이빙 또는 프리 다이빙 이런 것들에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기 때문에 두 개 구매할 필요가 없다. 예전 저 같은 경우는 프리다이빙을 또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강사다 보니까 제가 또 프리다이빙 초기 강사거든요. 초창기 때. 그러다 보니까 다이빙 컴퓨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일반 시계 별도, 다이빙 컴퓨터 별도, 그다음 스쿠버 다이버 말고 또 프리다이빙용 시계 별도 이렇게 지금 세 가지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는 TX 3 프로 하나로 이제 통합된 겁니다. 그 상황에 맞게 바로바로 육지에서나 그다음 수중에서나 요 하나로 다 기본적인 이 활동 정보를 내가 계속 파악하면서 그걸 즐길 수 있다. 그리고 이미 TX3에서는 프리다이빙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들은 다 제공했습니다. 거의 정확해요. 거의 정확했고 전용 순토나 가민 제가 갖고 있었는데 걔네들과 큰 편차가 없습니다. 그만큼 완성도가 높았어요. TX3에서는 그보다 더 디테일하면서 또 기능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거, 그런 부분에서 분명한 업그레이드는 맞다.